첫 번째 순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까요? 네, 자 그럼 오늘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접수된 의뢰 종목입니다. 시청자분의 의뢰 종목 상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LG전자고요. 오, LG전자고요. 네, 매수가는 11만 5,500원, 비중은 12%입니다. 오늘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2% 가까이 올라오면서 오늘은 11만 5,900원의 거래를 마쳤고 그러면서 시청자님께서도 약간의 지금 수익을 챙겨가고 계시는 구간입니다. 네, 어떤 게 맞습니다. 궁금해서 보내주셨을까요? 우선은 2023년 올해 3월 10일에 지인 추천으로 매수를 했다고 얼마 하십니다. 안 되셨네요, 네. 매수한 지.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아마도 지인분께서 추천해 주셨나 봐요. 네. 그래서 목표가를 지금 15만 원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데 혹시 연말까지 보유해도 가능할까요?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3월 10일에 매수를 하셨으면 그 이후에 12만 원도 한번 갔었을걸요? 네. 자, 그래도 지금 아주 큰 손실이나 큰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네. 조금 더 가져가도 되는 건지 길게 가져갔을 때 또 목표가를 15만 원까지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 전망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이 LG전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박준현 운용형님, LG전자 키워드 한 줄 어떻게 볼까요? 예, LG전자는 이제 가전회사가 아니라 이제 전장 사업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민준 전문가님의 키워드는요? 저는 뭐 키워드답게 LG전자는 전쟁 아닌 전장이다. 전쟁 아닌 전쟁 아닌 전장이다. 전장이다. 이렇게 왔습니다. 어쨌든 두 분 모두 이 전장 사업에 좀 집중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현 운용형님 키워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LG전자는 이 사업 구조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제 가전 사업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은 많습니다. 주 사업 자체가 이제 H&A 사업부 가전 사업이고 그다음에 HE 사업부가 이제 TV 사업부인데 이 부분 자체는 고가 프리미엄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출시가 되다 보니까 마진이 좀 확대가 좀 되면서 실질적인 실적 자체도 안정적입니다. 거의 꾸준하게 이익을 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가전 자체가 상당히 고가지만은 상당히 그 제품 수명 주기 자체가 상당히 길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체를 거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성장하지는 않은 쪽입니다.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가격이 높다 보니까 실적 자체는 꾸준하게 안정적인 이익을 내는 사업 부분인데 결국 이제 LG전자의 이제 실적 주가의 상승을 결정한 부분 자체는 신규 사업으로 진출하고 있는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장 사업과 관련된 수주 잔고가 작년 연말 기준에서 80조 원이고요. 올해 현재 지금 거의 100조 원 정도까지 육박할 거란 전망이거든요. 네. 매출의 기준으로 보니까 별도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올해 한 18% 정도까지 올라갈 거란 전망인데 연결로 보게 되면 약 11% 정도, 즉 매출 비중은 많지가 않은데 이 부분이 이제 수주 잔고 증가와 함께 또 영업이익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이 전장 사업 부분 자체가 작년 2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작년도에 보니까 1,700억 정도 이제 흑자 전환을 했더라고요. 올해는 아마 3, 4천억 정도까지 이익이 날 거란 전망이니까 수주 잔고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평가를 받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전장이라는 것 자체가 전기차 시장의 핵심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전장 쪽에서 부가가치 큰 것 자체가 사업 분야 가장 큰 게 인포테인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상당히 마진이 괜찮습니다. 이 부분이 전장 사업 중에서 매출 비중이 한 20%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앞으로 2차 전지 시장이 형성될 때 자율주행과 더불어서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쪽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LG전자도 좋게 평가한다면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서히 비중이 늘어나면 결국은 한 3년, 4년 이후에는 매출 비중이 20, 30% 올라가게 되면 그쪽으로도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흑자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인데 당장 이제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와 함께 실적 발표를 할 건데, 지금 IT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실적들이 다 전망치가 안 좋습니다. 근데 LG전자만큼은 현재 가이던스로 보게 되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거라는 전망이에요. 현재 지금 가이던스로 보게 되면 1조 1천억 정도 잡혀져 있는데, 최근에 나온 증권사 전망치를 본다 한다면 적게는 1조 2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를 보고 있어요. 즉 현재 예상치 기준에 가지고 10% 내지는 15% 정도 높게 나올 거라는 전망이니까
현재와 같은 국면 쪽에 본다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LG전자는 과거 같은 이제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 계속 적자가 좀 났고 실적 자체가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주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이제 앞서 적자 나 사업 부분 스마트폰 사업도 정리가 좀 돼버리고 모든 사업 부분 자체가 다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사업 구조 자체가 지금 안정적으로 바뀌면서 주가 자체도 실적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주가는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꼼꼼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민준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LG는 이제 전쟁이 아니라 전장이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 뭐 야간 첫 프로인데 우선 뭐 말씀드릴 게 좀 프로 홍보. 네, 지금 제가 아까 고개 좀 숙이고 있었는데 네. 저 방송 중에 원래 잘 보셔서 유튜브 시청자를 좀 봤거든요. 네. 저희 이 시간대 수익 많이 내고 유튜브 구독자 한번 1000명까지 한번 맞아요. 찍어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 갑시다. 오늘 이게 제가 사전 접수 받았는데 8500님 사연이시더라고요. 예, 봤는데 그 LG전자 종목 자체에 대한 비유들은 다들 비슷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지금 나와 있는 게 생활 가전 소비도나 저점은 좀 지났다. 이런 평들. 프리미엄 제품 B2B, 기업 간 거래죠. 개인이 아닌. 여기 뭐 선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가전에 대한 운송비가 작년에 상당히 높았죠. 네, 뭐 정상화가 되고 있다. 저는 여기까지는 신박한 내용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거 뭐 증권사에서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네. 그러니까 LG전자 우리가 봤을 때 생활 가전 쪽을 봤을 때 예전에 이걸로 반등 트리거가 됐던 적이 있느냐. 뭐 LG는 가전이다. 가전은 LG다. 뭐 이런 맞아요. 이야기도 있고, 네네네. 뭐 삼성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대 의견을 피력하시거든요. 뭐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 네. 그렇지. 단지 이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평가가 예전만큼 신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LG전자의 주가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는 요소가 흔히 말하는 백색 가전은 이제 아니라고 저는 보는 쪽입니다. 예전에도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LG전자가 지금 당장 이 가전 제품들이 좋아지는 쪽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방송국에 이렇게 뭐 결혼하신 분들 보게 되면, 가전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LG전자 선호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반등 트리거가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 결국 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LG전자의 사업 부분을 다 뜯어봐도 전장밖에 없죠. 실질적으로 전장이 이제 세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준현님 말씀하셨던 인포테인먼트하고 조명 시스템, 그 다음에 JKW 오스트레일리아 이제 인수한 건이 있거든요. 수주 잔고가 80조가 맞느냐? 맞습니다. 잔고가 80조인데 작년에 전장에서 발생된 매출은 8조 6천억 원 정도예요. 그 수주 잔고를 좀 보시게 되면. 그런데 아직까지 흑자로 전환되지 않은 파트가 있습니다. JKW 같은 경우는 그 LG전자 재무제표를 뜯어봐도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전해진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호주 법인,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법인 쪽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적자다. 이런 평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과연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요. 근데 LG전자 주가가 지금까지 많이 올랐어요. 연초 대비 30%가 넘는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LG전자의 주가 상승을 좌지우지하는 포인트는 이번에 4월 7일 잠정 실적이 될 것이다. 실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운용형님과 전문가님 의견이 거의 뭐 일치한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의 현재 뭐 가전보다는 전장이 메인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실적 발표까지 한번 같이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운용형님, 지금 이제 뭐 흑자 전환 때문에 이렇게 오늘 또 상승을 또 했었는데 2분기까지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흑자 전환 자체는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전장 사업 부분 자체가 작년 2분기부터 흑자 전환했고, 네네. 이제 앞으로도 꾸준히 흑자 전환하면서 이익 폭이 좀 증가될 것 같고요. 네. 이게 다른 사업 부분에 적자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네. 이게 LG전자가 항상 할인을 받았던 것 자체는 이제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죠. 스마트폰 사업 부분을 철수를 해버렸고, 그 사이에 이제 전장 사업 부분이 전산기에도 올라가면서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도 지금 1분기 때도 괜찮고 지금 2분기 때도 좋다. 왜냐하면 보니까 주요 사업 부분 가동률 자체가 거의 다 100%더라고요. 100%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실적이 좋은 이유 자체가 인플레이션 국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오히려 LG전자 같은 가전제품도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그런 어떤 혜택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꾸준하게 실적이 나올 거고, 즉 분기 단위 LG전자는 거의 이제 전망치로 따지면 1조 원 정도가 거의 주기적으로 꽂힌다.
이게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LG전자가 1조 원 이익 났다가 뭐 2, 3천억 정도 이익이 줄어들고 막 그랬거든요. 네. 변동성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안정기라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전망치도 지금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장 사업 분야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매출액이 좀 증가가 되면서 작년도에 1,500억 정도 영업이익 나는데 올해 한 3천억, 내년도는 더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뭐 전기차와 관련해가지고 이쪽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좀 되는 거니까 감소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럼 실적은 올해도 좋고 내년도도 계속 좋아진다. 뭐 그런 관점인데요. 다만 이제 LG전자가 앞서 이제 다른 IT 종목에 비해서 주가가 연초 대비 많이 올라왔고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3월 10일 날 샀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주가 때 보니까 종합주가지수 3월 10일 날 2,390이었어요.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100포인트 올라왔는데 그렇죠. 수익이 안 났잖아요. 예. 그 부분 자체는 무엇이냐?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낙폭과대 종목들 중심의 반등이었고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 어느 정도 조금 차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좋게는 얘기를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아주 밸류에이션 자체가 싸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주당 EPS로 네. 본다면 현재 PER 기준에서 올해 11배, 12배 정도 되는 수준이고 내년도로 지금 9배 정도가 좀 되거든요. 본래 LG전자가 PER 기준에서 7배, 8배 평가를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는 우상향할 건데 앞서 이제 그런 측면이 벗어날 거예요. 그동안 할인을 받은 것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필적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LG전자의 주가가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애플카 관련해 가지고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네. 주가가 20만 원 올라갈 때 2021년도 아마 이거 1월 달이었을 거예요. 19만 원 올라갈 때 이때 애플카 모멘텀이었거든요. 네. 이 종목 오버시팅을 하기 위해서는 애플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애플카가 진행되게 된다면 LG그룹이 협력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이제 주가의 하나의 어떤 변수가 좀 되지 않겠는가. 현재 상태는 주가는 시장은 좋아지지만은 밸류 자체가 아주 저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가지 않는다. 그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애플카의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아수는 없겠지만 나올 때가 됐다고 그러니까. 보거든요. 네. 애플카가 아, 그래요? 진행 네. 그 프로젝트가 다시 가동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계속 미뤄지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하나의 그 플러스 모멘텀으로. 알파 요인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이제. 이 애플카 이슈가 처음 있었을 때 왠지 애플카 예쁘게 나올 것 같기도 해가지고. 이미지도 먼저 나왔었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투자자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기대를 많이 모았었고 또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좀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LG전자에 있어서도 그 모멘텀을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 조금 더 많은 시간으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김민준 전문가님, 사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LG전자가 올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35% 이미 올라온 상황이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실적이 막상 뚜껑이 열렸을 때 이게 계속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또 시청자님께서는 연말까지 계속 가져가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LG전자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장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네. 저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보면 네.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선 애플카 이 모멘텀에 앞서서 과연 반등 트리거가 무엇일 것이냐. 단기적으로는 일단 실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리바운드. 이 네. 박스권을 지금 넘어가는 뭐 12만 원 한 3천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 원동력은 거기가 될 것 같고. 단지 중요한 게 LG전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세 가지 내용들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LG전자 2021년도에 그 영업이익이 4조 정도 났거든요. 네. 그때는 매출액이 76조였습니다. 지금 80조가 넘어가는데 영업이익이 4조가 안 돼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은 떨어졌다는 거죠. 여기에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저는 좀 더 구체화시키면 자율주행 모멘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축년 첫 해 1월에 가장 핫했던 테마 네. 자율주행이거든요. 지금은 좀 소리 소문 없어요. 맞아요. 그때는 뭐 모비스가 대장이냐, 만도가 대장이냐, 뭐 LG전자가 대장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 애플카 모멘텀 타고 LG 그룹만 간 건 아니었거든요. 현대차 그룹도 상당히 많이 갔죠. 물론 D는 조금 안 좋게 끝났습니다만은. 네. 근데 지금 러브콜을 상당히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러브콜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두 가지겠죠. 자율주행 모멘텀이 묻었을 때 가장 앞서 나가는 선두기업 어디가 될 것이냐. LG전자가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기술력도 LG전자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지금 시장에 평가받는 단계가 3단계거든요. 근데 LG전자는 3.5단계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애플카 모멘텀이 왔을 때 네. 현대그룹이냐 LG전자 쪽이냐. 현대그룹은 이미 제가 봤을 때 완성차 업체에서 굳이 소프트웨어를 받아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한간의 소문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과만 달고 다니면 무조건 히트작이 되는 것이냐. 딸기는 안 나오냐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저는 토마토도 있는데. 네, 이것도 가능한 우리 시나리오예요. 시청자님 네, 네. 생각해 봤을 때 차에 그 사과만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뭐
토마토도 달려 있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애플에서 이거 먼저 선점해가지고 특허를 등록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여성분들한테 상당히 선호를 받을 건데 LG전자 연초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 반등 트리거가 두 가지가 와야 되는데 실적 부분은 단기적인. 자율주행은 좀 더 강력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LG전자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어떤 가격 전략이 필요할지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을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운용형님, 그럼 이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일단은 매매 전략은 일단은 이 종목은 이제 빠르게 가지는 않습니다. 네. 예, 어느 정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다른 종목들이 연습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만하게 중장기적으로 제가 그래서 안정적으로 올라간다고 그랬거든요. 일단은 매도 목표 주가는 1차, 2차로 나누어지고 싶은데요. 이분이 장기 연말까지 보유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일단은 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12만 5천 원대 정도를 보셔야 될 거예요. 작년 이맘때 4월 달에 주가가 12만 8천 원대였는데 여기가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올해 예상되는 이 정도 올라가면 올해 주당 EPS가 기준에 가지고 PR 12배, 13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연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간다 한다면 우리 시청자님 목표하고 있는 15만 원 정도 목표 보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변수 자체는 앞서 F가 모멘텀이 나온다 한다면 오버시팅도 가능하다. 16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좋아요. 일단은 현재는 네. 15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어떻게 잡을까요? 이 종목은 안정적 성장이니까 굳이 손절가는 필요 없을 것 그래요? 같은데요. 일단은 제시해드리면 11만 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김민준 전문가님의 가격 전략도 확인할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잡았습니다. 네. 일단 그 LG전자의 주가 퍼포먼스에 관해서는 저는 거의 완벽하게 동의를 하고요. 네. 단지 떨어지는 것도 별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 종목이 이제 떨어졌을 때 저도 손절로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네. 우선 손절가부터 저는 좀 러프하게 잡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LG전자의 차트 모습을 보시게 되면 지금 박스권이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기술적으로 의구심이 약간 있어요. 그럼 하방을 어디까지 열어내야 되느냐 여기로 기결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한 10만 원까지는 열어놔야 된다고 봐요. 왜? 지금 시청자님이 11만 5천 원이잖아요. 네. 네. 10만 원 가게 되면 약간 11%, 12% 정도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시청자님 비중을 보게 되면 12%예요. 네. LG전자에 12%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대형주에 가려면 대형주에 맞는 비중이 필요하다고 보는 쪽이고 대형주에 맞는 투자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면 이 주가가 10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전 더 사야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LG전자에 내가 정말 투자를 자율주행 모멘텀과 실적을 보고 사겠다면 그래서 저는 손절가는 9만 5천 원 제시하고요. 주가 퍼포먼스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LG전자가 이번에 정말 잠정 실적을 넘어서는 가이던스를 넘어서는 실적이 만약에 뚜껑이 열린다. 그러면 지금 솔직히 기관 수급들이 심상치는 않거든요. 최근에 외국인 수급들도 심상치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지만 수급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실적이 좀 나오게 되면 그 12만 5천 원대 매물대가 좀 쌓여있거든요. 여기는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14만 원으로 제시토록 하고요. 그 자율주행 모멘텀이나 F가 모멘텀이 만약에 터진다. 그럼 저는 주가 19만 원까지 간다고 보는 쪽이에요. 네, 비이성적인 시세가 또 시작될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열광하는 쪽이거든요. 네, 맞아요. 애플코 자율주행 모멘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단기 대응보다는 장기 대응이 좀 낮고 비중도 20%까지는 좀 떨어졌을 때 완만화가 채워가는 쪽. 근데 굳이 내가 기간 보유를 해가지고 가기가 싫다. 그렇다면 9만 5천 원 이탈 시에는 완벽하게 손절하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이 조금 다른 가격대를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운용형님께서는 1차로는 12만 5천 원 조금 팔고 가자라는 좀 의견 주셨고요. 2차로는 연말까지 15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하지만 또 애플 모멘텀이 나오면 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11만 원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LG전자는 전쟁 아닌 전장 이렇게 키워드 주시면서 목표가 14만 원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10만 원 내려왔을 때 10만 원 정도로 왔을 때 오히려 더 사자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손절가는 9만 5천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사전 접수 종목 LG전자까지 살펴봤습니다.